추모는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추석 전전날인 10월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3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광복의 빛, 평화와 만남의 길을 비추다라는 표어 아래 역사와 기억, 위로와 공감, 빛과 희망을 주제로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식전 행사로 기념식장 입구에는 북측에 있는 선조들을 향해 추모할 수 있도록 추모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이산 가족들은 망배단을 보여주는 화면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합동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정면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저희 시선 집중. 미소 살짝 맞추면서 앞에 있는 카메라 바라봐주세요. 미소 살짝. 네, 감사합니다. 퇴근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일경모의 이종구 총무이사입니다. 오늘 제3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북에 계신 선조분들께 추모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헌화 순서는 이산가족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통일부 요청에 따라 이산가족분들 먼저 헌화를 하시고 내빈 그다음에 통일부 차관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묵념은 헌화가 끝나면 다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렬에 계신 이 자리에는 송남수 사단법인 통일경모회 이사장 직무대행과 김국일 이북도민연합회장, 정경조 이북 5도위원장, 김남중 통일부 차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장만순 1천만 이산 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2열에 계신 내빈께서도 헌화를 해 주시겠습니다. 헌화를 해 주시죠. 네. 헌화를 마치신 내빈들께도 자리에 좀 정렬을 해 주시고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어서 전체 묵념을 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바로 이상으로 합동 추모식을 마치겠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여건상 간략하게 진행하였지만 추모의 마음만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빈들께서는 본 행사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념식 사회를 맡게 된 통일부 이영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로 제3회를 맞이하는 이산가족의 날은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오늘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께서는 해외 공무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기념식 시작에 앞서 국민의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화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예를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남중 통일부 차관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건 의원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뭉순 국가안보실 2차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경조 이북 5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장만순 1천만 이상가족위원회 위원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성희 6.25 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송남수 통일경무회 이사장 직무대행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아주 특별한 오프닝 공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습니다라는 주제로 준비된 창작 무용 공연인데요.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이 어우러진 무대를 통해서 이상 가족들의 가족과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섬세한 몸짓을 통해서 마음 깊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아름다운 무대를 만들어주신 무용수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억과 마음이 빛과 희망으로라는 주제의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2025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향한 새로운 다짐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입니다. 저는 지금 베를린에 와 있습니다. 10월 3일 독일 통일의 날에 초청받아 왔습니다. 부럽습니다. 이산 가족의 고통이 없는 독일이 부럽습니다. 밤이 깊어도 별들은 그 빛을 잃지 않습니다. 간절한 그리움이 모여 만남의 별자리를 수놓습니다. 평화는 약속된 새벽처럼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80년 전 광복의 기쁨이 이 땅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분단으로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헤어졌습니다. 분단의 벽은 높았고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1985년에 마침내 이산 가족 상봉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21차례의 대면 상봉, 7차례의 화상 상봉 등 만남을 향한 여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상봉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계속됐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신 이산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헌신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나비는 자유롭게 철조망을 넘어 다니는데 사람이 오고 가지 못한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산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으려면 남과 북이 화해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다른 거 못하더라도 생사 확인까지 할 수 있는 날, 그날까지라도 건강하게 이겨내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은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평화와 만남의 길을 비추는데 함께하겠습니다. 대한 적시자 사는 평화와 만남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다시 그리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화해 협력 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광복의 빛이 평화와 만남의 길을 환히 비춰줄 것입니다. 네,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약속과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오신 이산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을 맞아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비록 이 자리에 직접 함께 하시진 못하셨지만 이산가족 여러분들께 특별한 마음을 담아 축사를 보내오신 분이 계십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축하 화환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축사는 이몽순 국가안보실 2차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실 이뭉순 이처장입니다. 대통령님 축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해외에 계신 이산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산가족의 날과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각별한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일군 선진 민주국가가 되었고 세계인이 사랑하는 문화 강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산 가족들에게는 이산의 상흔이 여전히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단과 대결이 삶의 울타리인 가정을 뿌리채 흔들어 놓았고 많은 가족들이 긴 세월 동안 서로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뼈저린 그리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1985년 역사적인 첫 이산 가족 상봉 이후 2만 8천여 분들이 서로 만나 안부를 확인했지만 끝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남북관계는 높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있지만 이산 가족 문제는 남북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정부는 대화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가족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 등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고 국민과 이산 2, 3세들이 이산의 아픔을 기억하며 그 기억 속에서 희망을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국회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평화를 향한 사명도 결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평화는 곧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힘이며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남과 북이 적대와 대결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공존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전쟁의 공포와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이산 가족의 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재회의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단순한 위로를 넘어 희망으로, 아픔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네, 차장님 대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보내주신 축사 잘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하루빨리 이산 가족 여러분들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기념식을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축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신 김건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김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3회 이산 가족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년 전 이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치유해야 한다는 국민적 의지를 담은 약속이었습니다.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한 13만 명 중 현재 단 3만 5천 명만이 남아 계십니다. 이는 전체 신청자 중 30%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염원하던 분들의 자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조금씩 비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남겨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 앞에서 이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삶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제자리를 잃으면 나무는 결국 흔들리고 메말라 갑니다. 오늘 이 행사가 이산가족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널리 알려 국민 모두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족이라도 더 재회나 고향 방문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저 또한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산의 세월을 버텨오신 모든 가족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고 즐거운 추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함께해 주신 김건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식전에 문 앞에서 북한에 대한 조상님들께 간단하마 오늘 인사를 올리고 왔습니다. 이제 추석도 맞아야 그래서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식전 행사로서 그립습니다라는 두 분의 그 공연을 잘 봤는데 정말 그립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71년도에 그 당시 대한적십자 총재이신 최두선 총재님께서 남북적십자 회담을 제안해서 지금 대한적십자 서울사무소에서 최초로 남북적십자 회담 총재끼리 서로 회담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전국에 20군데 전국의 각 지사에 화상 상봉을 하는 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일 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뵙고 화상 상봉에 대한 점검이 잘 됐냐고 저한테 여쭙습니다. 그래서 화상 상봉에 대한 것을 매년 점검을 해서 언제든지 화상 상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다 할 수가 있어서 화상 상봉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적십자사는 세계 191개국 적십사와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국제회의에서 세계 회의에서 북한에 있는 대사들과 자주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저희들이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약할 때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나 우리 북한과 가까운 중국의 대사나 중국의 대표를 통해서 또 영국이나 핀란드나 스웨덴의 대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북한에 좀 노크를 할 수가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북한이 조금 태도가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간에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적십자 간에는 조금씩 변화가 있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북한도 이제는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머지않아 조금씩 북한도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갈 것이라고 저는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산가족 여러분들 용기를 내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와 협력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맞이하는 이산가족의 날입니다. 조금 전에 김건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이산가족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다. 그 말이 맞습니다. 현재 13만 5천 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약 3만 5천 명이 살아 계시는데
80세 이상이 2만 3천 명입니다. 이게 80세 이상이 계속 이제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든 한 마음 모아서 그분들한테 서신을 달고 생사회례도 하고 또 하지만 화상상봉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 생각이고 바로 여러분도 생각이 같을 겁니다. 정부와 저희들은 제수사는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에 있는 여러분 가족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저의 바람이고 여러분의 바람이고 우리 국민 모두의 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음 추석이라도 그 다음 추석이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추석을 보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고대하면서 간단하게 저의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내년 추석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면서 행사 진행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경조 이북오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북오도위원회 위원장이면서 평안남도지사 정경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만추의 겨울에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남중 통일부 차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복의 빛, 평화의 만남의 길을 비추다라는 부제처럼 이 행사는 단순히 지나간 아픔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비추는 광복의 빛을 밝히는 것은 평화와 만남의 길을 안내하고 희망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반세기를 훌쩍 넘은 시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서로 위로하고 나아가 흩어진 가족의 만남을 위해 새로운 희망을 이어가는 자리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지만 혈육과 헤어져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이산의 고통만큼 큰 아픔은 없을 것입니다. 1천만 이산가족 한 분 한 분이 겪으신 그 아픔은 어떤 말로도 다 담아낼 수 없고 깊고 시린 고통입니다. 혈육을 볼 수 없다는 고통,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절망감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산가족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염원이 있었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 염원을 모아 더 큰 울림을 만들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자리입니다. 이산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통일로 나가는 길은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님의 축사가 있었고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하시길 명절 때만 되면 이산가족이 가장 가슴 아픈 때라고
위로하시면서 연세가 많으시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인도적 차원에서 생사고락을 확인하고 서신 왕래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상황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이부고도 위원장으로서 이산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보듬고 여러분의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화의 빛이 광복의 만남의 길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가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만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장만순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이해서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님께서 멀리 계시지만은 축사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김남중 차관님이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정말 어제 늦게까지 고생을 해주신 우리 통일부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80년이자 분단 8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1953년 종전되기까지 정든 고향을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546만 명의 실향민이 우리 이산가족 1세대는 이제 80, 90, 100세가 되는 초고령 이산가족이 되었고 국군포로 가족 그리고 6.25 전쟁 납북자 그 다음에 탈북자 휴전 이후에 납북 등 우리 사회에 1천만 명의 이산가족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부모 형제 생사 여부는 그 의미가 이제는 퇴색해져 가고 있고 이분들의 마지막 소원이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정부 그리고 세계인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든 인권의 차원에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유엔의 NGO 단체로서 3주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 방문을 해서 이러한 그 초고령 이산가족분들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각국에 호소도 했었고 또 ICRC 국제적휴자위원회에 가서도 이러한 문제를 계속 호소를 하고 딱 한 가지 고령 이산가족분들의 고향을 죽기 전에 한번 밟아보는 소원을 할 수 있도록 호소를 하고 왔습니다. 1982년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22년까지 본위원회는 41차례에 걸친 이산가족의 행사를 하였고 2023년 2월 27일 국회에서 참석의원 181명의 전원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해 2023년 3월 2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어서 2023년 9월 27일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행사를 정부 행사로 치러졌지만 사실 올해는 세 번째 이산가족의 날 행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이산가족의 날 행사가 44번째 되는 날입니다.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에서 원래 하나였던 것은 하나라 되어야 한다는 동반성장 그리고 지속된 통일 정책으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통일이 된 것은 한순간의 행운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긴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한 사람의 꾸는 꿈은 단지 꿈에 불과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꿈을 꾸게 되면 현실이 된다는 징기스칸의 말처럼 통일의 생각이 점차 퇴색해져가는 현실 속에서 한민족 전체가 평화 통일을 원할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산가족의 날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인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당사자뿐만이 아닌 한민족 공동의 아픔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이며 다시는 민족의 비극과 가족이 헤어지지 말아야 하며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평화통일로 가는 의지를 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늘 건강하시고 통일 한국을 위해서 모두의 힘이 되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멀리 해외에서 보내주신 영상 축사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영킴 미국 연방 하원 의원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Hi, I'm Congresswoman Young Kim, representing California's 40th District. It is an honor to join you in commemorating the 80th year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we honor the families who have been separated for far too long, and we remember those who have passed without the chance to reunite with their loved ones. As someone who was born in South Korea and as one of the first Korean American women to serve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 I carry this issue close to my heart. That's why I have led efforts in Congress like the 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and 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 to open pathways for long overdue reunions. To the families here today, please know that you are not forgotten. Your hope and resilience inspire us all, and I'll keep you fighting in Congress for the day divided families can embrace once again. Thank you. 네, 영상 축사까지 오늘 축사를 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잠시 후에 기념사진 촬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2부 행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